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구멍 난 채로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 9. 이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의 같은 기종 여객기에서도 비슷한 결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항공사 유사 기종의 안전 문제 우려는 없는지 기장 출신의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0m 상공에서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 고민형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우선 아무래도 기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욱더 실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조종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상훈련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그 긴급 강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 알래스카 비행기도 그랬고요. 16,000피트에서 이런 상황을 조회해서 긴급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중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소리와 함께 그 공기가 빨려나가고 기타 뭐 옷가지라든가 인형이 빨려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휴대전화도 같이 빨려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몇 미터 정도 올라갔을 때 뭐 사람들이나 승객들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발생합니까? 보통은 이제 기내 저희가 여압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내에서 그러면 보통 한 8,000피트 정도의 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0,000피트 정도까지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뭐 16,000이건 20,000피트건 간에 기내 기압은 항상 그 정도를 유지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컨트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좀 천운이었던 게 그 비상구 문이 뜯겨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좌석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뭐 심각하게 갔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당연하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모든 승무원들이 이제 기장들이 기내 방송을 할 때 이제 그런 안내를 합니다. 승객들한테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통 그거를 일상적인 안내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먼저 좌석 벨트를 만약에 안 맸다면 인형이나 핸드폰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빨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옆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 굉장히 천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고 원인이 무엇일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장에 따르면 떨어져 나간 비상구 덮개가 뭐 밝힐 핵심의 열쇠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상구가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비상구가 아니고요. 미드 캐빈 엑시트 도어 플러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사진에 나오는 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사고 조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말씀하기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분명히 여기 그냥 도어 플러그라고 하겠습니다. 도어 플러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또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기 때문에 도어 플러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도어 플러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737 기종이라는 게 이제 1964년부터 운항을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0,000대 이상 베스트셀링 항공기로 이제 여러 가지 계열 비행기들이 이제 생산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시리즈 900 계열이나 맥스 9 같은 이 계열이 이제 가장 큰 기종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1000계열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가 커지게 되면은 애초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800, 900 커지게 되면 좌석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하네다 사고건에서도 봤겠지만 승객이나 좌석이 늘어나게 되면은 비상 탈출 시에 그 도어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900 시리즈 같은 경우 맥스 9이나 여기는 도어를 하나를 더 설치할 것인가 도어 플러그를 할 것인가의 경계선상에 있는 비행기 기종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좌석을 좀 줄여서 도어 플러그를 사용하겠다.
다른 항공사는 여기를 도어를 달겠다. 예. 그건 옵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그 사고처럼 여기에 이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고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은 할 수가 없지만 또 하나의 단서를 보면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녹화가 돼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항공기 보면 이걸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근데 블랙박스에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로 해서 FD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입니다. 그래서 CVR이라고 하는데 칵핏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치가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비행기의 데이터를 녹음하는데 기록을 하는데 그 칵핏 보이스 레코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용량이 자체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2시간이 지나면 앞에 녹음된 거를 오버라이트해서 앞에 녹음된 거를 같이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사고조사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만 컴플리트 오버리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부터 완전히 덮어서 2시간이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는 거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고 여객기가 직전 3번의 운항에서도 운항 시할 때 기압 장치의 경고등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번 사고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공기마다 이제 각각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요. 특히 이제 보잉 737 같은 경우에도 칵핏에서 조종실에서 각 도어별로 도어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어에서 만약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든가 만약에 이전 비행에서도 여러 차례 어떤 압력 관련된 그런 그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하고 추가 정비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이 과거에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켰던 기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8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이나 2019년에 발생했던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우가 좀 다른 경우고요. 그때는 이제 MCAS라 해가지고 항공기의 이제 기술을 자동 조정해주는 그런 장치의 어떤 오류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한 건데 조종사들한테 충분한 교육은 또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사고고 이 같은 경우는 그 항공기의 기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보여지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가 지난해 11월에 처음 출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새 항공기라고 하는데 장비의 노후화도 아니고 2018년, 19년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보잉사 제조 전 과정으로 조사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조사는 확대되어야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요. 어떤 비행기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설계하는 부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도어 플러그 부분에 어떤 그런 게 도어 플러그에는 사실은 12개의 그 볼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큰 거 2개, 아래에 큰 거 2개 해서 모두 한 14개의 볼트로 이제 이 도어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충분하게 어떤 압력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했을 건데요. 실제로 운항하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게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은 설계부터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가 잘못된 건지를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각국의 항공사들도 서둘러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종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운항 규모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맥스 9 같은 경우는 한 215대 정도가 전 세계에 지금 운항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한 보잉 사이트에 보면 한 90여 개 항공사에서 한 3,700대 정도의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운항을 이어갈 수 있는 기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보잉에는 좀 임팩트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저희 국내에는 한 14대 정도가 네. 동일 기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항공사에는 14대 정도가 운항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14대라고 하지만은 네. 그 이번 사고와 같은 그 9 계열이 아니고 저희 국내에 있는 거는 이제 8 계열입니다. 네. 맥스 8이고요. 네. 8하고 9하고의 제일 큰 차이가 이 플러그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은 보잉 737 계열에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그 선제 조치로 점검 지시를 내렸고 각 항공사들이 이미 정비 점검을 다 마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8 기종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걱정하시거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흔히 교육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항공의 역사가 이제 피로 쓰여진 역사라고 합니다. 그 All Aviation Documents are written in blood 뭐 이렇게 하는데 네. FAA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하네다라든가 이번 알래스카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항공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모든 어떤 이런 이 원칙들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절차라든가 네. 그런 원칙들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금 미리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어떤 절차나 규정을 만들 것인가 네. 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하는 사람이라든가 항공기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 네.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항공사에서 원칙이나 뭐 대책 마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승객 입장에서는 좌석에 앉아 계실 때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십사 하는 내용이 항상 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케이스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좌석 벨트를 맸었다면은 절대로 빨려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